2027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해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1967년생은 61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970년생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5년생 60세에 끝입니다. 겨우 2년, 3년 차이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이나 달라지는 겁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고 치면 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퇴직금 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17명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83명은요? 정년이 60세든 65세든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회사를 떠났으니까요. 오늘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정년 연장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죠. 계획은 이렇습니다. 2027년 만 61세로 연장, 2028년부터 2032년 만 64세로 연장, 2033년부터 만 65세 완성, 1967년생부터 혜택을 보기 시작하고 1970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을 완전히 적용받습니다.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 하나를 보시죠. 17.4%. 지난해 기준 현행 정년인 60세를 채운 노동자의 비율입니다. 100명 중 17명입니다. 남성은 4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1명 수준입니다. 그럼 나머지 82명은 언제 회사를 떠났을까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평균 퇴직 연령 52.9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평균 퇴직 연령 46.9세. 세대가 젊어질수록 퇴직 시점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금융사 조사에서는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로 나왔습니다. 50세도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정년제 도입률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 90%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2%, 중소기업 직장인 5명 중 4명은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에 정년제도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기업 정규직, 공공기관 직원,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전체 노동자의 약 20%입니다. 나머지 80%는요? 정년에 닿기도 전에 회사를 떠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2013년 김찬중 씨는 55세의 나이에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대학 재학 중이었죠. 소득이 딱 끊긴 상태에서 참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김찬중 씨의 선택은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노후 대책이었던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연금은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가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이 6%씩 깎입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삭감입니다. 평생 월 100만 원 받을 연금이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65세부터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2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덜 받는 겁니다. 30만 원, 12개월, 25년 9천만 원. 하지만 김찬중 씨처럼 당장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5년, 1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조기연금 신청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 49.3세. 국민연금 수령 개시 만 63세 2033년부터 65세. 소득 공백기간 최소 13년, 최대 15년.
13년에서 15년.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 입학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긴 터널을 어떻게 견딥니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저축했던 돈을 까먹는다. 2. 저임금 일자리로 간다. 3. 연금을 일찍 깎여서 받는다. 노년층 빈곤율이 말해줍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0.4%,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노인이 10명 중 4명입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60대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70대 후반에도 3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퇴직이 곧 은퇴를 뜻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찬성 측 논리.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정년 연장을 내걸었고 이번에 당 차원에서 연내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노총도 2023년부터 정년 65세 연장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반대 측 논리. 청년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납니다. 노동시장이 더 경직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청년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기업들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젊은 층이 아무래도 사회 경험을 안 해봤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젊은 층에게 더 유리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50대 중간관리자 자리와 20대 신입사원 자리는 다릅니다. 업무도 다르고 임금 수준도 다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다면 고령 인력을 더 오래 고용하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년 연장 논쟁은 60세 vs 65세를 다룹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80%는 60세는커녕 50세도 못 채우고 나갑니다. 대기업 정규직 20%를 위한 제도를 놓고 청년과 중장년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80%는요? 논의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이들은 정년이 60세든 65세든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정년제도가 없으니까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80%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을 가시화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직원을 5년 더 고용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매년 임금을 10%씩 줄이는 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55세에 연봉 6천만 원을 받던 사람이 60세에는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이 절반으로 쪼그라듭니다. 집 대출은 남아있고 자녀 결혼 비용도 나가야 하는데 월급은 반토막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연장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입니다. 여기서 씁쓸한 비교가 나옵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87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72세, 재벌 오너들은 80세, 90세까지 현역입니다.
정년 연장을 반대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은요, 당시 72세였습니다. 재벌과 정치인은 나이가 들어도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50세에 쫓겨나 빈곤으로 내몰립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연금 고갈과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기 때문입니다. 생산 인구는 매년 30만, 4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청년 고용 보장 방안.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 2. 중소기업 지원 방안. 300인 미만 기업에 정년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지원책. 3. 비정규직 보호 방안. 전체 노동자의 80%를 위한 실질적 대책. 4. 임금체계 개편.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는 시스템. 5. 연금 개혁. 조기 수령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 개선. 민주당은 올해 안에, 그러니까 2개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단 2개월 만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년 연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60세를 61세로, 65세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평균 49세에 쫓겨나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80%의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안정을 동시에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 재벌은 90세까지 일하는데 왜 월급쟁이는 50세에 나가야 하는가? 정년 연장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작이어야 합니다. 20%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100%를 위한 제도여야 합니다. 숫자 바꾸기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1970년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정년 연장 입법.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